네, 안녕하세요. 저는 41차 간세사에 합격한 장하늘입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는 저의 공부법을 조금이나마 공유하고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우선 먼저 1차 먼저 말해보면요. 1차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저는 기본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이론을 정말 열심히 들었고 그거를 정리를 해서 제 걸로 만드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그 정리본을 바탕으로 그 1차에서 나올 만한 그 문제 유형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숫자가 많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5개, 4개 이렇게 선다지로 이렇게 잘린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정리를 했더니 약 40페이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40페이지를 하루에 공부 시작하기 전에 매일매일 읽어서 시험 당일날까지도 한 2회독 정도 하고 들어갈 정도로 빨리빨리 읽는 거를 습관을 들여서 그걸로 관세법을 했더니 관세법은 되게 어렵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역영어 같은 경우에는 영어여서 되게 허들이 조금 높았거든요. 그래서 일단 먼저 이론이랑 협약을 한국어로 이해를 좀 완벽하게 한 다음에 영어 같은 경우는 그냥 많이 읽어서 눈에 익히는 방법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그 영어가 익숙해지게끔 이 내용을 알아서라기보다는 뭔가 이상한데 해서 찝어낼 수 있게끔 영어를 많이 읽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를 많이 풀어서 되게 습관을 많이 들여서 되게 문제를 딱 보는 순간 뭔가 이상하다라고 해서 답을 찝을 수 있을 정도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국소비세법 같은 경우에는 법이랑 좀 유사하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비슷하게 공부를 했어요. 근데 이제 법은 2차도 나오니까 조금 비중은 낮게 두되 비슷하게 공부를 했었어요. 먼저 이론을 충실하게 듣고 그 다음에 정리된 걸 바탕으로 그것도 이제 하루에 1회독이 다 가능할 정도로 그렇게 정리본을 많이 읽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쉬는 시간에 1회독을 어느 정도 할 수 있을 정도의 속도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도 기본이 정말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 이론을 정말 열심히 듣고 그걸 또 정리를 해서 제 걸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회계 같은 경우에는 특정한 문제가 나왔을 때 바로 문제를 푸는 순서가 딱딱딱 떠올라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그 유형별 문제를 되게 많이 풀려고 노력을 했었어요. 그래서 회계도 처음엔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비교적 쉽게 넘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2차 공부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되게 좋아하고 또 잘했던 과목 중에 하나여서 되게 의도치 않게 공부 시간이 좀 많았던 과목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근데 관세법은 일단 1차에서 어느 정도 이해가 다 되었었기 때문에 암기를 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먼저 법의 장을 다 외웠고요. 그리고 장이 시작하는 그 조항과 끝나는 조항, 그거를 다 외워서 이 조항을 들으면 그래도 몇 장의 어느 부분이구나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만들어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 조항의 절 제목을 좀 다 외웠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키워드를 중심으로 조항을 가져갔었는데요. 어차피 처음부터 문장을 외우는 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떤 조항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배기조면 분할 납부다. 이 정도는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러면 분할 납부는 어떤 게 있지? 라고까지 이어지도록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분할 납부에 세세한 걸 들어가고 그렇게 규칙과 0까지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관세법 같은 경우에는 그 특례법이라는 다른 과목이 같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특례법을 버리시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는데 저는 특례법이 정말 어떻게 보면 점수를 얻기에 정말 좋은 과목이 아닌가 싶어요. 그 범위가 관세법보다 낮은데 10점이나 주니까 특례법은 꼭 가져가셨으면 좋겠고 공부를 하다 보면 특례법이 그렇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공부를 안 해서 어려운 거지 관세법에 비해서 그렇게 어려운 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아서 하루에 30분씩 저는 공부를 했었고 특례법에서 그래도 5점 이상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 점수별로 세분 분열이 안 나와서 정확한 점수를 모르겠지만 그래도 한 7점은 나왔던 것 같은데 꼭 그렇게 7점이라도 가져가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다음에 관세율표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관세율표 정말 어려웠던 과목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요. 너무 호랑 주도 너무 어렵고 29류,
28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처음 보는 단어들이 연속돼서 되게 많이 버릴 것도 버리고 했던 과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리고 제가 준비했던 시험 유형과 이번 출제 유형이 되게 달라서 시험장에서 정말 당황스럽게 만들었던 과목 중에 하나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저는 기본에 되게 충실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호랑 주규정을 그래도 다 외우려고 노력을 했었고 최대한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던 거를 기억하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호랑 주규정만 잘 써도 그 꽈락을 넘기는 그래도 합격을 할 수 있는 점수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수업을 되게 잘 듣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나왔던 샹들리에의 소호가 박준호 간세사님께서 수업에서 한번 언급을 하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그게 나와서 이제 이건가? 하고 떠올라서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을 정말 열심히 듣고 주랑 호만 잘 해도 그래도 합격하는데 큰 지장이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관세평가인데요. 관세평가도 제가 생각했던 것과 시험 출제 유형이 굉장히 달라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이거는 42기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게 만들었던 과목이었어요. 근데 저는 관세평가는 일단 그래도 시인 법령은 거의 다 완벽하게 외웠었고요. 그리고 협약 같은 경우도 간세사님께서 말씀하신 중요하다고 외우라고 했던 부분은 거의 다 키워드라도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그렇게 기본이라도 충실해서 만약에 좀 시가역상률 같이 말도 안 되게 20점을 날려도 합격에는 그렇게 영향이 없이 점수를 받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역실무인데요. 무역실무는 제가 왜인지 공부하기 되게 싫어하는 과목이었어요. 그래서 항상 마지막에 공부도 배치를 했고, 그래서 공부 시간이 다른 과목보다 좀 적었는데, 그래도 되게 감사하게도 항상 모의고사나 어떻게 보면 점수는 공부 대비 되게 괜찮았었던 과목이에요. 근데 그래서 제가 굳이 그렇게 나올 수 있었던 이유를 꼽자면, 일단 저는 3대 협약은 조항 이름만 나오면 그 이름과 내용이 나올 수 있도록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공부 방법을 인코텀즈랑 그리고 CISG랑 UCP 이렇게 세 과목을 좀 다르게 했었는데요. CISG랑 UCP는 동일하게 하고 인코텀즈는 조금 다르게 했었어요. 그 CISG랑 UCP 같은 경우는 법이랑 비슷하게 했어요. 그 조항별로 묶었어요. 저는 왜냐면 UCP 같은 경우에는 조항마다 좀 뭔가 이거랑 유사한데 좀 떨어져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저는 그 조항별로 좀 묶어서 이거였지 공부를 하고 순서대로 다시 공부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조항의 이름과 어떤 내용이 겹치는지를 좀 먼저 암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CISG는 법이랑 되게 비슷하게 그것도 이제 그 의미별로 조항을 묻고 그 조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고 어디부터 어디까지였는지 그 절이랑 조 있는 거를 다 외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조항의 키워드를 외우고 그걸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반면에 인코텀즈는 도무지 외울 수 있는 양도 아니고 구어체여서 이게 외우는 게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코텀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용자의 설명문에 키워드가 이렇게 몇 개 나오면 위에다가 이거 6개고 여기에는 뭐 위험과 인도가 나와야 하고 운송이 나와야 되고 이렇게 키워드 위주로 되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근데 인코텀즈는 실제로 시험에서 보니까 이렇게만 가져가도 7, 8점 이상을 10점 만점에 7점 이상을 가져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렇기 때문에 인코텀즈 양이 너무 많다고 스트레스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어쨌든 3대 협약은 나오면 무조건 3분의 2 점수는 가져가도록 만들어 놓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이용훈 간세사님께서 MI에서 나온다고 했었는데 실제로 MI에서 똑같이 이용훈 간세사님이 강조하셨던 부분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그 덕분에 MIA를 공부를 열심히 해놔서 무난하게 무역 실무는 좀 넘어갔던 것 같아요. 그 반면에 그 밖의 협약들은 사실 키워드만 가져가고 많이 열심히 공부를 안 했었어가지고 어떻게 말씀드릴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선생님께서 외우라는 부분은 저는 무조건 다 외웠던 것 같아요. 전문은 못 봐도 이걸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그거는 다 외웠던 것 같아요. 꼭 어차피 이 시험은 항상 선생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100점 맞는 시험이 아니고
70%만 완성해도 정말 성공한 거라고 많이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맞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져가려 하시지 마시고 딱 필요한 거 그리고 꼭 가져가야 되는 거는 완벽하게 가져가는 게 그래도 우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새끼 과목 대외안이 있는데요. 그 대외무역법이랑 외국환거래법을 전 정말 하기 싫어가지고 3월부터 암기하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그래서 하루에 1시간씩 하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1시간씩 정말 어렵게 가져갔는데 그래도 그렇게 하니까 실제 시험에서 7점씩 이상은 가져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또 무역 실무에서 되게 엄청난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슬럼프랑 정말 그 시간 관리를 정말 끝까지 못했거든요. 이거를 정말 극복하려고 정말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하고 그 선배 간세사님한테도 물어보고 선생님한테도 물어보고 다 했는데 이게 정말 안 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래도 저는 진짜 끝까지 울면서 포기하지 않고 독서실에 앉아 있었던 게 저는 가장 합격에 가장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